자, 안녕하세요. 근골계 재활연구 7차. 오늘은 MTSS에 관련된 논문 중에 이 ISTM 처치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논문 상태는 사실 정말 최악이고요. 이 논문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논문이거든요. 학회지 다른 데 낸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 두 논문이 다 문제가 되는데 뭔가 이 중국 논문들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는 편인데 인도 논문도 비슷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저는 ISTM 한번 다루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100% AI 프리입니다. AI를 전혀 안 썼어요. 자, 앱스트랙에 보면요. 이 MTSS가 이제 TBR 쪽에서 불편함이 나온다. 요거 신스플린트라고 하고 또는 TBR 페리오 스타일리스 골막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MTSS라고 하고요. 두 개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이제 그라스톤 테크닉과 커핑 테라피. 그라스톤은 사실 괄사의 변형인 IAS템이고요. 커핑도 부항이잖아요. 둘 다 사실은 중국이 원조인 처치 방법이에요. 두 개를 비교를 했대요. 46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MTSS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3주 동안 주당 뭐 4번의 처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검사를 바스, 트레드밀 테스트, 뭐 스텝 업앤다운 테스트, MMT도 해보고 ROM 보고 발목의 ROM이요. 자, 그렇게 했는데 뭐 기능 좋아지고 통증 줄어들었다 했는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커핑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라손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두 개가 다 좋은데 커핑이 그라손보다 좀 더 좋다. 기능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트로덕션 보시면요. MTSS, 미디얼 티비아 스트레스 신드롬, 뭐 신스플린트 또는 이제 TBR 페리오 페리아스타이리스. 네. 아이리스가 이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페리오스팀의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롱 디스턴스 러너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레크레이셔널도 좀 포함되는 것 같은데 13.6에서 한 20%가 경험을 한다. 레크레이셔널이라면 제가 보기에 퍼센테이지가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에 문제가 있다. 그럼 TBRS 엔테리어 라인 또는 후방에 문제가 있을 때는 TBRS 포스테리어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어, 아무래도 이 미디얼 TBR 스트레스 신드롬이 더 많이 오고요. 이 엔테리어 쪽으로 오는 거는 미디얼에 비해서는 좀 더 적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MTSS의 기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논문 많이 봐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 솔레우스 파이버의 트랙션 티어리예요. 솔레우스 그리고 디지털롬 플렉서 디지털롬이 자꾸 당겨지는 거야. 자, 여기가 엔테리어 컴파먼트죠. 레럴 컴파먼트, 딥 그리고 포스처 컴파먼트인데요. 미디얼 쪽 티비아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솔레우스가 붙어서 당겨지게 되고 페리오스템이 당겨지는 트랙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디지털롬, 요게 할로시스입니다. 요게 티바이스 포스체어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디지털롬이 당기고 솔레우스가 당겨지면서 골막이 페리오스템이 트랙션을 자꾸 받게 되고요. 여기서 뼈가 자극을 받게 되고 손상을 입게 되면서 밀도가 떨어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요거를 MTSS의 트랙션 테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랙션 테오리가 나온 지 꽤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 MTSS는 트랙션 테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MTSS와 스트레스 프랙처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연구도 좀 됐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MTSS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프랙처의 전초전이고 스트레스 프랙처는 이제 골절이기 때문에
레스트가 확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풋 프로네이션이에요. 이 풋 프로네이션, 아치가 무너지는 건 사실 정말 많은 하지 손상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발목 문제에 이어서 무릎 문제까지. 자, 풋 프로네이션 되면 어떻게 되냐? 발 아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렉서 디지터럼의 길이, 그리고 티비아스 포스리어와 할루시스 플렉서도 전부 다 길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트랙션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바라치가 무너지면 마찬가지로 솔레우스 또한 미디얼 쪽의 솔레우스를 길게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굳게 되고, 안 그래도 길이가 짧아져 있는데 프로네이션이 나오게 되고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나오고 근육에 스패즘이 걸리면서 근육이 굳고요. 굳다 보니까 티비아의 트랙션이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될 거고요. 이것이 MTS를 계속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anterior leg compartment 문제, 여기에요. 요게 TBRS 엔테리어거든요. 여기가 당겨서 문제가 되는 엔테리어 쪽 문제, 그리고 포스티리어 쪽 문제, 우리가 흔하게 겪는 MTSS 뒤쪽에 이 포스티리어 컴파먼트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션 페리아스타이리스, 페리아심을 당기는 트랙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솔레우스와 플렉서 디지터럼 롱구스에서 일어난다. 힐 이버전 일어나게 되고 더 당겨진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파플터스가 있고 아래쪽에 솔레우스가 있죠. 솔레우스가 미디얼로 쫙 내려가죠. 그리고 플렉서 디지터럼 롱구스가 붙어 있고, 티비아와 피블라 사이에는 티비아스 포스테리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할로시스가 붙어 있어요. 할로시스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이 당기는 게 트랙션 티어리고요. 이러한 MTSS는 레크레이셔널 러너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하고, 가볍게 불편함이 미디얼에서 나오고요. 가벼울 때는, 심할 때는 통증이, 휴식할 때도 통증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미디얼 쪽을 더 당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트랙션이 더 강하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강하게 생기다 보니까 통증이 발생하고 근육이 굳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으로 인해서 트랙션을 더 강하게 당기게 되고요. 이러면서 MTSS가 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확실하게 솔레우스가 당겨지면서 사실 여기가 제일 아픈 구간이에요. MTS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전체가 솔레우스가 다 붙어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솔레우스가 강하게 당기면서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플렉서 디지터럼 롱구스도 문제를 일으킬 거다. 왜? 이것도 미디얼의 중간에 붙어 있으니까. 다만 통증의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따만한 솔레우스가 땡기는 게 뼈가 더 끌릴까요? 아니면 요만한 플렉서 디지토럼이 땡긴다고 뼈가 많이 끌릴까요? 그쵸? 분명히 솔레우스가 영향이 더 큽니다. 해부학적으로도, 그리고 역학적 힘으로 봤을 때도. 다만 MTSS가 있는 사람들은 플렉서 디지토럼 롱구스 문제도 생기고요. 할로시스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다 엄지를 치고 가잖아요. 또 4개도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쓰면서 근육이 굳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솔레우스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플렉서 디지터럼이 여기 붙어서 텐던이 어떻게 내려와요? 텐던이 이렇게 내려와요. 할록시스 플렉서도 여기 붙어서 텐던이 확 꺾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할로시스가 더 미디얼로 빠지고요. 디지터럼이 할로시스 밑으로 나와서 발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플렉서 디지터럼이 미디얼에 있고 할로시스가 레터럴에 있는데, 발 미디얼로 가는 순간 갑자기 할로시스가 더 미디얼로 가고요. 디지터럼이 오히려 더 레터럴로 가는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 크로스가 어디서 일어나요? 예, 발 이 미디얼 쪽에서. 자, 근육이 X자로 꺾여서 크로스가 일어나면 그 텐던이 크로스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발아치를 버티는 힘이 증가합니다. 그게 해부학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플렉서 디지털홈과 할로시스가 발 미디얼 쪽에서 X가 일어나면서 이 발의 외재근, 발목의 내재근, 이 근육, 이 발아치를 버티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발을 더 못 버티는 현상, 할로시스 디지털홈도 굳게 되고 솔레우스도 더 길게 쓰는 현상, 이걸로 인해서 MTSS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MTSS가 있을 때 조깅의 거리를 천천히 올려주고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특히 붓뿐만 아니라 발가락 근육도 강화를 시켜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솔레우스와 TBRS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지털홈, 플렉서 할로시스 이 탐디 캐리를 개선해주면서 또 발이 미디얼로 그러니까 무릎이 미디얼로 들어오게 되면 발아치가 더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글룸 미디어스 강화 또 글룸 미디어스를 강화한 것뿐만 아니라 어덕터 글룸 미디어스와 짝힘이 되는 어덕터를 같이 강화해서 고관절의 스테빌라이저를 강화시켜서 고관절을 안정화시켜서 달릴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발이 무너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또 뭐가 있겠어요? 발의 내재근이네. 그쵸? 발의 내재근을 강화시켜서 발이 버티는 힘을 조금이라도 추가시켜주는 발아치를 버티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솔레우스나 이 플렉서 근육들의 길이를 개선시켜서 페리오스팀이 당기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이렇게 MTSS를 접근하자.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스톤 테크닉. 그라스톤이 누구죠? 네, 인디아나 출신 선수 트레이너예요. ISTM이 정상적인 학명이고요. 그라스톤은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그라스톤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폼롤러 할 때 밸런시스 했다? 또 폼롤러 상표가 뭐가 있을까요? 트라텍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안 그러죠? 폼롤러 했다고 하죠. 네. 긁었다. 그럼 괄사 아니면 ISTM입니다. ISTM과 괄사는 뭐가 달라요? 괄사는 암호로 이렇게 날카로운 거로 빡빡 긁는 거고 ISTM은 괄사가 변형되면서 좀 더 발전해서 해부학적으로 손상에 따라서 좀 더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샤를 스케일링 해줘요. 긁어서 붙은 걸 떨어뜨려주고 근육, 힘줄, 인대 같은 거 그래서 움직임이 잘 나오게 스카티슈를 떨어뜨려서 만들어줍니다. ISTM은 괄사가 원조예요. 괄사는 기원전 200년 전에 중국에 기록이 있습니다. 긁어서 뭐 나쁜 기운을 뽑아냈다. 빨개지니까.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죠. 아무도 안 믿죠. 다만 그 빨개지는 게 왜 빨개져요? 모세혈관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핑, 부항과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부항은 뭐죠? 커핑이라고 영어로 하죠. blood circulation을 개선시켜요. 왜? 빨아들여가지고 모세혈관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만드는 거야. 왜? 모세혈관이 터져요. 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이 또 만들어져요. 재생이 되고 그 부분이. 이래서 통증을 줄이고 재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커핑의 효과예요. 그래서 ISTM도 사실은 모세혈관을 가볍게 터트려서 재생을 도와주고요. 커핑은 겉에 모세혈관을 압력 차에 의해서 터트리는 걸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커핑 또한 당겨주기 때문에 페샤가 당겨져서 이 페샤끼리 붙은 거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 ISTM을 한 것과 부항을 한 것, MTSS 대상자에 해봤더니 통증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를 보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보면요. 46명의 MTSS가 있는 대상자를 구했고요. 가까이 그를 랜덤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23명의 MTSS가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ISTM 그룹과 커핑으로요. 그래서 ISTM이 A고 커핑이 B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뭐냐? 레크레이셔널 러너를 모집을 했고요. MTSS 증상이 최소한 2주 이상 있는 대상자들을 남성, 여성 20, 30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포스테리어 미디얼 엔테리어 쪽으로 정강이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최소한 그레이드 1, 2, 3, 4로 이제 통증이 지나치게 나오는 사람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프랙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통증이 어느 한 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TBI 미디얼 쪽으로 한 5cm 구간으로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지의 프랙처 문제 또는 수술한 대상자는 뺐고요.
O다리, X다리, 그 다음에 하이퍼 리커 발음. 이거 한글로 뭐라지? O다리, X다리? 제누 리커 발음. 뺑니, 그렇죠.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제외했다. 급성 손상이 있거나 신경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를 했고요. 또는 뭐 메타볼릭이나 인펙션 같은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을 했는데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했느냐? 2 개의 그룹을 결국은 20분 동안 스트레칭도 했고요.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했어요. 피지오테라피에 의해서 했고요. 3주 동안 주당 4번을 했어요. 그래서 토탈 트리트먼트가 1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ISTM을 어떻게 했고 커핑을 어떻게 했고 도대체 스트레칭과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어떻게 했는지 메소드에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논문이야?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 아니 학회지가 아니고 졸업 논문도 이렇게 쓰면은 심사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논문이 어떻게 출판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임팩트 팩터가 1.1이에요. 아 좋다. 이런 학회지에 내셔서 게재받고 졸업하면 졸업이 좀 수월하겠다. 근데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기본은 합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좀 아쉬운 게 정확히 어떤 스트레칭을 했는지 스트렝스닝을 했는지 기록을 안 해줬어요. 물론 이거 논문 인용은 했습니다. 인용했으면 최소한 사진 찍어주고 어떤 논문에서 인용해 그 내용을 써줬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플러스 ISTM을 어떻게 했는지 커핑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안 써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과정이 뭔지를 모르겠어서 너무 아쉬운 논문입니다. 그리고 좋아진 거를 바스, 트레드밀 테스트, 뭐 트레드밀에서 뛰었나봐요. 스텝 업 다운 하면서 통증 나오는 걸 봤나? 횟수를 받는 것 같아. 발목에 ROM 했는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결과를 보면서 You can observe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 VAS test in figure. 피규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말로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쳐다봐 이렇게 논문에 써놨습니다. 야 이건 뭐 논문이 아니라 글쎄요 뭐 잡지 수준도 안 되는 느낌인데 글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은 글인데 그렇게 해갖고 또 스태티스틱스에 보면요 T테스트를 썼다는데 T테스트로 뭘 어떻게 했다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그룹이 2개가 있고요. 프리 포스트가 전후가 있어요. 그러면 2x2잖아요. 2x2를 어떻게 T테스트로 돌려요? 아노바를 돌리고 사후 검정을 해야지. 아이 참. 그래요. 이런 학회지에 내면 심사가 좀 수월하겠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했더니 자 보세요. 프리 레스트, 포스트 레스트 뭐예요? 바스예요. 그러면 프리에서 쉴 때 4.48 처치하고 나니까 2.09예요. 많이 떨어졌죠? 통계적으로 당연히 유의하겠죠? 그룹 A니까 IAST이고요. 그룹 B니까 커핑일 테고요. ISTM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러닝이겠죠? 러닝할 때 4.7이었는데 러닝할 때 2.0으로 떨어졌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좋네요. 커핑은 통증이 레스트일 때는 2.5에서 0.6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확실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떨어졌지만 통증의 차이가 통증이 시작할 때 프리부터 유의하게 달라요. 뭐가 그룹 배치가 잘못됐죠. 그런데 희한하게 커핑 그룹은 달리면 통증이 확 증가해요. 그래서 달리기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지금 그룹 배치가 문제가 있습니다. 랜덤이 아닌 느낌이에요. 아니면 랜덤의 재수가 더럽게 없었는지. 그죠? 이럴 때는 stratified randomized 컨트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배치를 다시 해야 돼요. 정상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ISTM이 레스트 통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이고요. 커핑도 레스트 통증을 유의하게 줄입니다. 러닝 통증도 유의하게 줄이기 때문에 둘 다 좋아요. 다만 그래요. 분명히 퍼센테이지로 보면 2가 떨어지는데
수치로만 보면 2.4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작점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두 그룹의 효과의 차이를 보기에는 랜덤하이즈 컨트롤 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누가 더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ISTM과 부항 둘 다 효과가 있다. 통증에는. 달릴 때 통증도 휴식 때의 통증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확실히 이상해요. 달릴 때 통증이 당연히 더 높을 때인데 달릴 때와 레스트의 통증이 같아요. ISTM 그룹에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희한하다. 이게 분명히 인도 논문인데 둘 다 중국 치료 방법이 응용된 방법을 쓰고 있네요. 둘이 사이 되게 안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트레드밀 테스트입니다. 트레드밀 테스트가 도대체 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다만 이 그래프를 보고 저도 이해했어요. 트레드밀 타임이래요. 그럼 타임이란 게 도대체 뭐지? 제 생각에 뭐 1km를 뛰었을 때 걸린 시간이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험을 한지 제대로 써놓질 않으니까 데이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까지나 타임이니까 5분 9, 뭐 5분 9가 8.91? 그러면 타임이 아니네. 시간이 더 늘어났다?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타임이 늘어났어?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이해하자면 달릴 때 통증이 증가하는 구간을 만든 건가? 통증이 나오는 구간은 말이 안 되지? 왜? 처음부터 통증이 나왔으니까요. 두 그룹이. 어디까지나 통계적으로 요약이 증가할 때 뭔가 시간이. 그러면 아파서 못 뛰는 구간이 시간이 증가했나? 처음에는 5분밖에 못 뛰었는데 나중에는 8분까지 뛰고서 아파서 못 뛰겠다. 이 얘기인가? 어디까지나 ISM을 하고 커핑을 했어요. 둘 다 시간이 증가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구간이 커핑이 좀 더 높은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데이터가 나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P값도 제시 안 했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논문이. 트레드밀 스피드가 증가했어요. 스피드가 증가했어요. ISM 그룹도 커핑 그룹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진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두 그룹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P값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치 줘주고 P값 제시하는 테이블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스텝 업 다운에 뭐가 문제라는 건지. 걔 스텝업 할 때 통증이 증가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처치했으면 줄어들겠지. 그럼 스텝업 다운의 속도나 개수겠네요. 그러면 다 증가하네요. 아이스템도 커핑도. 그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노바 돌리고 사후 검정해야지 나오는 건데 T테스트로 보면은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좀 말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두 그룹의 효과가 있다.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근데 이거 뭘 나타내는 거냐? ROM이네. 돌시 플렉션, 플래너 플렉션이 전에는 13에서 17로 돌시가 증가했다. 30, 36, 12, 18, 30, 38. 모든 그룹이 다 증가하네. 그지? 그럼 P밸류가 0.04래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여기가 다 0.04는 아닐 텐데. 그지? T테스트로 돌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전후 시간에 따라서 유의해가 다르냐 또 그룹에 따라서도 다르냐 이런 식으로 사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 테이블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학부생이 쓴 논문인가? 그래 그러면 이해를 해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낫다 이건 하나씩 T테스트를 돌렸으니까. A, B 그룹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차이야? 리플렉서의 차이야? 전후? 무슨 비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두 개가 다르대요. 0.7과 0.5가 P밸류가 다르대. 0.7과 1.0이 0.03으로 다르다고?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확실히 절반이니까 나올 것 같은데. 0.61과 0.80이 0.04가 나온다고요? P값이? 쉽지 않을 텐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스커션의 1번으로 오게 되면 디스커션 1은 보통 뭐를 써요? 이 논문의 목표가 뭐였고 어떻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사전 연구는 어땠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나와서 의미가 무엇이다 하고 2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디스커션 1에 갑자기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요. 아니 이 사람아 그 메소드에 썼어야지. 도대체 논문의 형식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그래프 2에서는 통증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증가했다. 통증이 줄었기 때문에 기능이 증가했다? 모르죠. 그거는. 이 결과가 이렇지만 그 상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 나오겠지만 글쎄요. 그걸 증명하기는 어렵죠. 바스 트레드밀 테스트가 이 2% 인클라인으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좋아졌다? 글쎄요. 인클라인이랑 무슨 상관이지? 스텝업 다운 테스트도 좋아졌다? 그리고 이것이 ISM이랑 커핑을 했더니 ROM도 증가졌기 때문에 굳어있고 쑤신 다리가 풀려서 굳어있어서 ROM이 줄어들었는데 유연성이 증가했고 이것이 기능에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M이 증가하는 것도 ISM과 커핑이 둘 다 도움이 됐다. 그라스톤 같은 경우에 통증을 줄이고 힐링을 도와주는데 서큘레이션 그 부분의 서큘레이션을 좋아지게 한다. 했는데 사이테이션을 안 붙였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 사이테이션 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서큘레이션을 증가한다는 걸 증명한 논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소설적으로 쓴 거를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설적으로 써는 거는 인용 딱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인용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템으로 긁었더니 그 피부 표면에 온도가 증가한 것이 관측됐다. What? 측정했어요? 미치겠다. 측정도 안 해놓고 무슨 온도 차이가 있었대. 그죠? 논문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문이다. Breaking down may help breaking down scar tissue, reducing tissue adhesion. 그래 긁으면서 스카 티슈가 떨어지고 티슈가 붙은 것이 떨어질 것이다. 요것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치? 이건 괜찮아. 왜? 메이잖아. 여긴 메이가 지금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메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 내 메이 어디 갔어? 인용을 해줬어야지. 그죠? 통증 줄고 아름 증가했다. 이게 ISM 효과였다. 그런데 커핑은 페샤를 조정하고 피부도 겉의 조직도 그래서 근육을 액티베이션 하는 걸 도와준다. 인용하시고 보면 이거 소설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증명을 했었어요. 증명 안 됐으면 하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다. 이렇게 써줬어야 돼. 그리고 커핑을 하니까 턱신이 턱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한국말로? 나쁜 물질? 턱신 하면 이해하시죠? 를 없애고 나쁜 원소, 나쁜 뭐 엘레멘트들을 이 물질들을 그 자리에서 없앤다. 아니 무슨 기원전 기록을 갖다 썼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지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인용을 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모트 힐링을 한다? 그래요. 힐링한다. 커핑도 ISM도 힐링한 도움 준다. 써 있어요. 다만 논문을 잘 보셔야 돼. 따라 들어가면 그걸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소설적인 거라. 그쵸? 그래서 인용할 때 좀 주의를 요하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머스큘러 액티비티가 증가해서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했어요? 모르지. 그러면 액티비티가 증가한지 EMG를 했었어야지. 그죠? 그리고 이 전부 다의 내용이 사이테이션이 하나예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커핑을 애찬하는 논문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야.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라스톤 ISTM 처치와 이 커핑 부항의 처치를 봤는데 갑자기 디스커션에서 그라스톤을 ISTM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어디에도 ISM 얘기를 안 써놓고 갑자기 ISM을 썼어요. 그러면 어브레비에이션이 Instrument Access Substitute Mobilization이라는 거를 쓰고 괄호를 써야 되잖아요. ISM이라고. 근데 그걸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논문을 리뷰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개 다 NTSS 효과가 있었는데 커핑이 더 빠른 효과를 냈고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올리는데 커핑 효과가 더 빨랐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네거티브 프레셔 압력 저하되면서 좋아지는 게 그랬다. 커핑이 압력을 떨어뜨려서 보세요건 터뜨려가지고 재생을 빨리 시켜서 커핑이 더 효과가 빨리 나왔다. 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통계적으로 효과가 빨리 나왔다는 걸 증명을 못했어요. 결과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효과가 빨리 나왔대요? 그지? 그리고 네거티브 프레셔 때문에 감압 효과로 커핑이 더 효과가 좋았다?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무슨 뭐 중학교 애들이 논문 썼나?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커핑이 어? 이 모세혈관을 땡겨주고 그러면서 터지게 되고 순환을 좋아지게 되고 신경을 뭐 자극시키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Cups, cupping, drawing, blood activates ions, stimulate neuro, what? 근거를 제시하세요. 소설이 써 있는 거를 이렇다 하지 말고 이런 논문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설적으로 뭐 예전에 기록에 이렇게 써있던 거 효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증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인용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ISTM 효과가 더 느렸고 커핑 효과가 빨랐다? 통계적으로 검사 자체를 안 하는데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리고 ISTM과 커핑이 효과가 비슷했다? 또는 효과가 달랐다? 통계적으로 지금 분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전후만 비교했을 때 러너들, 레크레이션 러너들에게 있어서 커핑도 좋고요. ISTM도 좋아요. 분명히 개선이 돼요. 3주간 주 4회를 하면. 그런데 이런 게 아쉬운 게 뭐냐면 3주간 주 4회를 하니까 4주 후에 네가 좋아져요? 그럼 되게 안 좋은 처치네. 4주 동안 제대로 못 뛰잖아, 아파가지고. 도대체 언제 효과가 있는 거야? 한 번 했을 때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효과가 나타나요? 아쉽죠? 그래서 자주 평가를 해주면 효과가 언제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스포츠의학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 효과가 빨리 나올수록 연습을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합을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4주 후에 효과가 같았다? 보다 언제 누가 효과가 빨리 나와서 그게 유지됐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CT에서는. 그래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8주 후에 효과가 지속됐다. 지속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트리트먼트를 유지했으면 당연히 지속되겠지. 그지? 트리트먼트를 안 해도 지속됐다? 왜 안 해요? 시합 계속 나가고 연습 계속 할 건데 계속 노력을 했었어야지 왜 안 하고 나서 효과가 지속됐다를 해요. 아, 보험료 지급 안 하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하고 있어. 그죠? 언제 효과 나오는 게,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게 스포츠학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좀 애매하다. 트레드밀 테스트 갑자기 맨 마지막에 트레드밀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구의 뭐 future direction이라거나 limitation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뭐 갑자기 인간의 움직임과 뭐 운동의 capacity를 검사하기 좋다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거 AI가 썼나? AI도 이런 식으로 안 쓸 텐데. Why need this comment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디스커션의 마지막에 트레드밀 테스트의 밸류에 대해서 뭐하러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통증이 줄어드니까 트레드밀 테스트가 퍼포먼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통증이 줄었기 때문에 트레드밀 테스트가 좋아졌다? 아,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다? 상관관계가 나와도 그게 커즈 앤 이펙트냐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쵸? 뭐가 좀 이상하다. 컨클루전. 커핑 테라피가 빠르다. 더 효과가 좋다. 통계적 근거, 논문의 근거는 없다. ISTM 커핑보다 느리다. 하지만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는 나온다. 커핑보다 느른지 모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커핑을 어떻게 했는지, ISM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해되시죠? 네. 당황스러운 논문.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솔레우스가 굳기 때문에 굳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솔레우스가 더 당겨서 페리오스팀을 더 당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레우스 스트레칭, 또 플렉서 디지털럼 할로시스 스트레칭, 발아치를 잡아주는 거. 발아치를 잡기 위해서는 기능성 깔창도 좋고요. 발의 내재근 훈련도 같이 해야 되고요. 솔레우스 스트레칭, 발가락 플렉서들 스트레칭 해주는 거 익스텐션 통해서. 자, 그런 거 다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ISTM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솔레우스를 갈아낼 거예요. 플러스 탐디케리 텐던이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페샤가 늘어붙어 있고 레티나큘럼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요거 당겨져서 이 아래쪽에서 통증이 같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솔레우스 파이버 라인에서 이 어태치 라인에서 탐디케리는 텐던으로 바뀌어서 레티나큘럼으로 딱 감싸 있어요. 여기서 탐디케리 텐던이 솔레우스의 파이버 이 페샤에 늘어붙더라고요. 그래서 ISM을 이런 식으로 하면 MTS에서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커터칼로 도려내는 느낌 나와요. 진짜 완전 돌아버리게 아파요. 그런데 제가 선수들을 왜 그걸 해왔냐면요. 갑자기 뛰어요. 정강이가 아파서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결승전에 질 애가 이걸 갈아내니까 메달이 나와요. 그럼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다만 피로골절이다 했을 때 그걸 갈아내면 갑자기 리스크가 증가해요. 달리다가 부러질 수 있는 확률.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면허가 있고 또는 제대로 훈련받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게 또는 함께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당연히 풀어놓고 솔레우스나 탐드킬이 이센트릭 운동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늘어나죠. 그게 분명히 더 효과가 있겠죠. 자, 키네지오 테이프하는 거 어떨까요? 도움됩니다. 키네지오가 MTSS를 좋아지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테이프를 할까요? 달릴 때 통증은 줄어들어요. 왜요? 달려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안 뛰는 게 아니라 성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사 선생님 분들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처치나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좀 분석해 주시고요. 그 하나의 논문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그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학기 마지막에는 한 분씩 그러면 여러분들 세팅에서 어떻게 ISTM을 접근할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학기처럼 한 부분씩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면 이번 학기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논문이 많이 부족하지만 ISM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고요. 트랙션 티어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ISM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MTSS를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테스트를 하면 좋을지 논문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ISM 관련해서 MTSS 접근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